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2화가 다가왔네요. 답은 정해져 있다. 나한테. 네, 답정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겨울이 벌써 다가왔는데요.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지내면서 시린 옆구리 이렇게 따뜻하게 보존하시고요. 잘 겨울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들으러 가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조금 깁니다. 닉네임 찰칵찰칵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년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어렵고 예쁜 2학년 여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사진 작가가 되고 싶은 만큼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서 꿈도 그쪽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강합니다.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공부를 해라부터 너는 지금 공부할 때지 사진으로는 돈을 벌기도 힘들고 이제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저희 마음을 짓밟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제가 사진작가로 성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걸 포기하고 그냥 제가 가야 할 길을 쭉 걸어 나가야 할까요?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좀 깊은,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에게는 심각할 수도 있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66번, 54번, 78번, 23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본인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반대를 합니다. 사실 반대 안 하는 게 힘들기도 해요. 부모님으로서는. 우리도 근데 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쵸?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66번 68, 77, 70, 65, 4, 3, 2, 8, 7, 6, 5, 4, 3, 2, 1, 0, 95, 68, 67, 66, 65, 63, 63, 62, 67, 90, 55, 58, 59, 55, 54, 7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좋아요. 4장 뽑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꿈을 반대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조금 진지한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진지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희망찬 그런 얘기들이 많으면 좋겠죠.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할 겁니다, 친구분. 가난해요. 정말 힘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믿어주냐? 아닐 겁니다. 부모님이 오히려 믿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갑자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일찌감치 때려치우세요. 이제 성인 될 거거든요. 성인 될 때까지 부모님 속여.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거 하러 가든가 그럴 배짱이 있으면은. 근데 그러기를 바랍니다. 왜냐? 다른 쪽으로 가서 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걸 하러 가거나 사진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하게 된다? 그래도 돌아올 것 같아, 친구는. 가난해도 돈 못 벌어도 이게 좋아? 난 이것밖에 없어 해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냥 이거에 꽉 뿌리가 박혀가지고 뽑히지 않는 거야. 부모님 언젠가 저를 믿어줄까요? 아니요.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젠가냐면 본인이 뭔가를 해냈을 때, 예를 들어 사진으로 뭐 어디에 진짜 작가가 됐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때, 친구는
prove 증명을 해야 해요. 증명하기 전까지 부모님이 믿어주니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독립을 해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랑 계속 부모님 언제까지? 30살 돼도? 40살 돼도? 지금은 현실적인 얘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현실적인 얘기 생각하면 사진하면 안 되죠. 진짜 현실적인 얘기 생각하면은 본인이 막 사진으로 상을 탔다가 부모님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지금의 본인은 또 가난해요. 그 가난하다가 사진으로 돈 못 벌어 이게 아니라 지금 본인의 실력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이 실력도 물론 지금 넌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하라고 밀어주는 쪽이에요. 근데 실력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당연히 친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냥 갑자기 변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거를 꺾으려면 설득이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고. 증명을 시켜야 해. 그 증명을 고3 안에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겠지만 그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독립을 하고 뭔가 문화생이 돼서 누구의 밑에서 배워본다던가 아니면 뭐 학원을 간다던가 그렇게 본인의 가난함을 채워나가야겠죠. 실력적인 가난함을 쭉쭉쭉 성장을 시켜가지고 보여줘야 해. 그러면은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떠나야 해. 집안에서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독립은 해야지. 어떡하겠어. 응? 이거 이제 좀 슬픈 말이지만 거짓말 쳐야죠. 엄마 나 그러면 하이 좀 문제가 되나? 나 열심히 할 테니까 방만 하나 얻어줘.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일단 부모님 곁은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절연을 해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엄마 나 이제 연락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증명하고 뭔가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할 때가 되면은 부모님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다 했잖아. 그러면 그걸 향해서 쭉 나아가야 해. 전진해야 해. 당연히 그냥 이 상태로 전진하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이 상태로 전진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본인이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돈을 많이 벌라 이게 아니야. 실력을 키워서 레벨업을 시켜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전진해 나가는데 본인 설득시키고 그렇게 가기에는 힘들다 라는 말 먼저 드리고요. 부모님이 인정하려면 진짜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날 좀 이해해줘.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부모님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러 가세요. 그리고 증명하고 인정받으세요. 그 노아도 방주 세울 때 진짜 맨날 진짜 지금 비 옵니다. 홍수 옵니다. 오면 우리 진짜 다 꼬르륵 물고기 밥 됩니다. 백날 천날 말해도 안 들어요. 홍수 오기 전까지 안 듣습니다. 동물들이 더 잘 들어. 동물들이 코끼리 갑져가지고 여기가 노아 맞나요? 노아의 홍수 피하는 대피소 맞나요? 뭐 코끼리 사자 동물들은 다 들어가는데 사람들 안 들어가잖아요. 안 믿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증명해 보여줘야죠. 그만큼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본인의 이 딸이 이렇게 위험한 도박적인 행보를 하려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죠. 당연히 저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딸이 아니니까. 남의 자식한테는 여러분 다들 이제 쉽게 참견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너무 네 자식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근데 반대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조금 더 이성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내 말이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좀 더 이성적이거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거기서 이성적인 걸 떠나서 그냥 제가 보여지는 대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본인이 지금 실력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떠나서 능력을 보여주고 증명을 해줘야 하죠.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실력을 좀 갈고 닦아야 합니다. 약간 사연만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으로 계속 가도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는 말하기 힘들어요. 본인이 지금 실력은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워나가서
뭔가 딱 보여주면은 본인이 인정할 겁니다. 근데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요 요소 뭐다? 이주, 떠남, 약간 부모님의 등에 기대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될 겁니다. 왜냐면 곁에 있잖아. 그럼 계속 얽매일 거야. 계속 엄마 나 진짜 이거 하지 말까?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그러면 공부할게. 이래 되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되겠죠. 왜냐? 다시 돌아올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 엄마 나 사진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할 바에 처음부터 탁 끊어가지고 나는 사진하러 갈 거야. 해서 보여줄게.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합니다. 친구분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좋은 사진 찍는 거 언젠가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닉네임 MIK157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재수생입니다. 네, 지금 막 수능을 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재수없게도 작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운이 나빴던 탓인지 원하는 학교에 떨어졌는데요. 올해는 수능 점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학교에 붙을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과연 올해는 그 학교에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7번, 17번, 27번, 37번, 7번을 그냥 싹쓸이 해갔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과연 MIK157님은 작년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 하는데 붙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올해도 재수가 없을 것인지 아니면은 재수가 없을 것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17번 17번 26, 27 37 좋아요. 7번을 다 가져갔습니다. 욕심이 많으신데요. 과연 어떤 타로가 나올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 자, 사연에는 써있지 않은 것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능을 잘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 실기나 면접이 남았다든지 그런 게 이제 좀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짜 대학 등록금 딱 넣어가지고 합격입니다. 합격 딱 해가지고 하기 전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긴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일이 일어나나 봐. 뭔가 이 주변 친구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불운들이 막 드글드글드글거리면서 이제 막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운들을 떨쳐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이런 쪽에 얘기를 한다고요? 수능도 잘 봤는데 이 재수험 붙은 얘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학교를 정말 가고 싶잖아. 그러면은 미연에 이런 걸 방지해야 한다고. 이런 불운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 나르시즘 그런 거에 빠지면 이제 갑자기 면접에서 삐끗한다거나 이제 군대를 아직 안 가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말년병장들이 특히나 조심합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요. 왜? 진짜 이제 다 나갈 때쯤에 자기도 해이해지고 이 뭐라 해야 하노 이 그 긴장감도 느슨해지면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뭐 사고를 당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불운들이 좀 모여오는 것 같고 그런 불운들이 행운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뭐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가 갑자기 이제 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건 아니지만 뉴스에도 나오잖아. 친구가 이거 합격을 해? 감히 이 새끼가 여기를 합격을 해? 너 합격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조작하거나 그런 일 없겠죠. 없어야지만 그만큼 이제 아직 난관이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가 아니라 느슨하게 긴장감을 가지지 말고 이 합격 문 턱 딱 밟기 전까지 탁 긴장한 상태로 올인을 해라. 그래야지 환상적인 결과가 기다립니다. 결과는 좋을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붙긴 할 건데 아직 앞에 뭔가가 남아있다. 이것마저 깨야 한다.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그
관련돼 있는 과에 가기 위해서 물론 뭐 실기가 안 남았다, 면접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원서 접수라도 실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박자로 한석봉이 글 쓰듯이 이렇게 또박또박 해가지고 좀 정성을 담아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운이 좀 따라주게 평소에 쓰레기도 많이 줍고, 예? 럭키 비키를 많이 모으라고, 럭키 포인트를, 럭을 많이 모아서 이 불운에 맞서 싸우길 바랍니다. 지금 운세는 아직 위험한 게 있어요. 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위험한 게 있으니까 긴장 늦추지 마라.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갑자기 면접에서 실수하고 면접날 늦잠 자거나 뭔가 일이 있어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인을 하고 행운을 좀 쌓아가라. 행운을 쌓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뭐 네잎클로버 같은 거 따다 놔가지고 밥에 비벼 먹고 그렇게 해봐. 행운을 좀 이렇게 쌓아가라고. 이렇게 쌓아가면은 좀 괜찮은 미래가 기다릴 겁니다. 사연을 들어봤을 때는 수능을 잘 봤다 해가지고 무작정 좋게 나올 줄 알았어. 수능 잘 봤다면서 그럼 이거는 이제 무조건 되겠지, 그냥 아무 문제 없겠지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아직 앞에 뭐가 남아있다. 그 후회하지 말고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행운 포인트 모으고 선행 좀 많이 하고, 진짜로 나는 이거 믿어. 이 인과 율이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과학자들도 아마 그냥 그런 걸 위해 이제 본인의 운세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런 좀 불운을 방지하고자라도 양심을 속이는 짓이나 그런 걸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말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여하튼 좀 행운을 좀 모으세요. 이런 불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진짜 자만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제일 가슴 아프잖아. 다 했어. 진짜 다 됐어. 딱 먹기만 하면 돼. 근데 코 빠뜨렸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듯이. 진짜 마지막 한 피스만 딱 하면 되는데 그 한 피스를 운이 안 좋아서 그 한 피스를 본인이 미약한 실수로 망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1년을 준비해야 해요. 그러기 전에 정말 됐다라는 이 판단이 들기 전까지 긴장 놓치지 마십시오. 저도 봤을 때 잘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너 조심해라. 너 우리 불운들이 아니면은 본인 자신의 이 나르시즘이, 본인 자신의 나태함이 쉽게 가게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왠지 나도 모르지. 근데 쉽게 가게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뭘까? 올해 20살이면 3제도 아닐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잘 정리해서 이 카드 행운만 받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 자만하지 말고 끝나기 전까지 꾸준히 계속 합격률을 높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닉네임 20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수시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두 번째 학기를 보내고 있는 20살 여학생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왔지만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어서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인 부분이 휴학을 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과를 해서 다른 것을 공부해볼까요? 아니면 퇴학을 하고 취업을 할까요? 취업을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인재인 것 같은데 이분은 22번, 10번, 14번, 46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연이시군요.
먼저 10번 먼저 아니야 22번 먼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5, 6, 7, 8, 10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13, 14 그 다음에 15, 16, 17, 18, 19, 20, 21, 22 그 다음에 44, 45, 46 좋아요. 46번 10번 14번 22번 반대네 14번 10번 어떻게 나올까? 자, 풀이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보시면은 여자가 거북이 위에서 이렇게 넘실넘실 수평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만 들으면은 위험한 거 아닌가? 퐁당 빠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자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즉 의외로 질문자님은 학교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좀 좆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평온한 것 같아. 오히려 반대로 그냥 모든 거에 이제 해탈을 해 있으니까 어떤 선택이든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어떻게 보면 내릴 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해탈해 있지만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이제 어떤 걸 하지 않고도 그냥 대학교에서 이미 들어간 대학교에서 좀 더 해보고 지금 이제 2학년이라 하셨잖아요. 두 번째 학기군요. 1학년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 학기가 한참 남았어요. 남아있는 학기가 한참 남았는데 도망치는 곳에서 과연 낙원이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택을 뭔가 강요받아서 내가 뭔가 지금 행동을 해야 해. 액션을 취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부담을 가지기보다 그냥 해탈한 지금의 상태에서 그냥 맡고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말을 먼저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담스러운 선택을 좀 지양을 하고 차라리 본인 마음속에서 조금 더 변화, 마음속에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좀 뭔가 같이 가는 걸 추천합니다. 뭔가 하나를 딱 그만하고 나 이걸로 가야지 하면 거기서도 똑같이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되게 좋은 상황에서 저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좋은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 억지로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같이 가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도 새로운 걸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냥 이것만 무조건 해야 한다? 글쎄요. 본인이 지금 상태는 이거에 매몰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겸하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보여요. 이 뭘 같이 해야 할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 할까? 그런 것처럼 그만두지 말고 다른 걸 하되 그만두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러니까 대학 다니고 있는 걸 계속 하면서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어떤가 라는 말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했던 말이지만 그 말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도망치는 곳에 낙원이 있으면은 그러면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세계가 배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남아서 꾸준히 뭔가를 지켜냈으니까 얻는 게 있을 건데 질문을 하신 친구분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다른 걸 해야겠어.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다른 걸 가서 한다? 그렇게 본인에게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는 그것보다는 지금 못 갔네. 그렇지만 계속 해보겠어. 진짜 짜증나지만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겠어. 좀 더 누설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나오면 그때 가도 됩니다. 늦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 없는데 물어보잖아. 그래서 내가 강박관념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선택은 부담스럽단 말이지. 지금은 뭔가 하고 싶어서 절로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게 싫으니까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좀 그렇다. 원하는 학과에 잘해서 갔잖아. 근데 지금 잠시 권태기 온 거 아닐까? 이 연애로 바꿔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사귈 때 좋았는데 지금 좀 남자가 변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과거에 사귀었던 본인에게 그냥 침을 뱉는 겁니다. 네? 과거에 이 들어오려고 열심히 했던 친구분이 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을까? 진짜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맞아도 한번 해보는 게 이과를 선택한 본인에게 조금 더 좋은 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답이 있겠죠. 어떤 사람 하기 싫어? 당장 때려치고 다른 거 해. 근데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경우가 정답이 되려면 저는 최소한,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 다른 하고 싶은 게 있어야 한다고 봐. 다른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나 이거 잠시 휴학하고 이거 가볼게. 이거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 이런 판단? 뭐 존중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온 타로도 있고. 근데 친구는 없잖아. 다른 대책 방안이. 그러면 하면서 다른 걸 찾아봐야지.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사실 성인분들은 다 알 거야. 우리 다 공부해가지고 그 관련 과로 간 거 아니잖아. 근데도 초중고 때 공부 얘기할 때마다 들을 때의 우리는 몰랐지만 지금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거 딱 없거나 진짜 내가 뭘 해야겠다 딱 방향이 서지 않으면은 공부하는 게 가장 안전방위를 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할 수 있는 본분이니까. 지금 친구가 선택한 그 길을 좀 더 가시면서 원하는 게 나오면 그거 얼마든지 가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셔라. 부담감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선택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보다는 본인을 좀 더 자아성찰이라 해야 하나? 아니면 때를 기다리는 거지. 옛날에 그 강태공이라고 낚시꾼이 있었어요. 나이 80이 먹도록 아내가 주장창 구박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왼종일 그냥 강가에다가 낚싯대 던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 얼마나 물고기 잡았는지 알아요? 못 잡았대요. 물고기를 못 잡아도 결국 나라를 구합니다. 본인에게 그 무왕이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혼란한 세계를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세계를 구하러 갑니다. 80세 먹은 그 낚시꾼 할아버지가. 특이하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본인에겐 때와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좀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 섣부른 판단으로 선택하지 말고 낚싯대 던지고 기다리는 거야. 참으면서 견디는 거야. 그 견디는 걸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과에서 견뎌보는 거. 왜냐?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의 선택을 좀 더 견디면서 새로운 뭔가 변화가 생긴다. 나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긴다. 그러면 그걸 향해서 가도 돼. 친구는 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지금 가는 건 굉장히 부담이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변화가 생기면 그때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기다리면서 본인을 좀 더 레벨업 시키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싫다면 그럼 뭘 원하는지, 뭐가 하고 싶은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변화가 오면 그때 가라. 지금 가는 거는 정말 빠가사리 같은 짓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2화 3개의 사연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수능, 성적 이런 거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인생이 망가지거나 나는 그래 생각 안 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세계선 중에서 하나의 세계선이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세계선을 선택의 교류에 놓을 때 누군가의 야부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저를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치고 오늘은 이만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답은 정해져 있다 나한테.